아이 수학 실력 때문에 걱정이신 학부모님들께 두 가지 희소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즘 초등아이들 수학 포기하는 시기가 3학년, 5학년이라고 하죠. 분수를 처음 공부할 때랑 분수의 사칙 연산을 할 때.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이들의 뇌 발달 단계상 수학 공부는 뒤로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네요. 언제까지? 초등 6학년 겨울방학,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요. 그 전까지는 수학 교과서를 위주로 현행만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희소식. 아이들 수학 교과서 가지고 현행을 공부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마치 1대1 과외 선생님처럼 정말로 잘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돼요. 제가 직접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유료 버전을 써서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제 첫째랑 현행을 한번 풀어봤거든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이 되니까 초등학교 수준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래 기술로 내 아이 키우기. 안녕하세요. 미래아이 TV입니다. 매년 6월 말 7월 초는 중학교 아이들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죠. 중학교 2학년인 저의 첫째 아이도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수학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첫째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방임한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기말고사 시험 전에 수학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현재 아이의 실력 수준과 학습 습관을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수학을 손 넣은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가는지라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를 같이 풀자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습니다. 요즘 저는 온갖 문제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요. 와, 웬만한 문제는 진짜 다 풀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는 중입니다. 덕분에 아이와 수학 교과서를 같이 읽으면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도 함께 풀면서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수학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간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참, 이건 생성형 인공지능 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풀이를 하면서 출력하는 답변상의 문제 케이스를 제가 두 가지 발견했어요. 이 부분에만 주의하시면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케이스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는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중에서 5단원 1차 함수와 그래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저는 먼저 5단원의 여는 이야기, 물시계 속에 숨어있는 과학을 아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 이야기 뒤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문제를 풀라고 지시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새 창을 열었어요. 자, 첫 번째 팁입니다. 제미나이한테 수학 용어,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부터 물어봤어요. 역시나 개념 설명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 개념을 점검한 다음에는 간단하죠. 수학 교과서 문제를 하나하나 입력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로 여는 수학 문제를 아들에게 풀라고 시간을 줬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프롬프트에 이렇게 문제 이미지를 캡처해서 넣어주고 딱 한마디 명령했습니다. 풀어줘. 워낙 지시사항이 명확하니까 구구절절 질문 배경이나 목적 같은 것을 설명할 것도 없었고요. 인공지능의 답변을 아들이 푼 답과 비교해보고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런 답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풀이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답변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의 이해 정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다음 문제를 아들에게 풀라고 던져놓은 다음 저는 또다시 문제를 캡처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줬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y가 x의 함수인 이유를 설명하라 라는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 답변도 같이 잘 설명해줬어요. 읽어보니
함수인 이유는 대응 관계와 규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재미나이가 답변을 생성하고 있는 사이 아들은 문제를 다 풀었고요. 저는 아들에게 정답과 함께 y가 x의 함수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들의 답변을 잘 듣고 칭찬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미나이의 답변을 보면서 채워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재미나이를 활용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 간단하죠? 첫 번째, 자녀에게는 먼저 한 문제를 풀라고 시간을 줘요. 그런 다음 해당 문제를 재미나이 입력창에 사진으로 찍던 캡처를 하던 이미지로 입력을 한 다음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 문제야 풀어줘 정도의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런 다음 아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문제풀이 과정을 아이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것을 인공지능의 풀이와 비교해 가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자기가 푼 답과 풀이 과정을 설명하게 하는 거니까 더 확실한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풀이 전에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해줘서 부모님께서 사전 지식을 얻으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면 해당 수학적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 퀴즈 문제를 5개 만들어줘 라고 명령하시면 인공지능이 퀴즈를 아주 잘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퀴즈를 아이더러 풀게 하면서 정답을 맞추면 칭찬을 듬뿍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재미나이로 수학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2가지 아까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에러입니다. 그래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저는 그래프 문제를 입력해 준 다음 풀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그래프를 잘못 읽어내는 바람에 문제풀이와 정답이 다 틀려버렸어요. 문제와 함께 그래프를 인식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미나이가 뭘 잘못 인식했고 그래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음과 같이 길게 프롬프트에 적어줬어요. 이렇게 재미나이가 잘못 푼 부분을 콕 짚어서 지적해 준 건데 그 전에 이 내용을 자녀분이 직접 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인공지능이 잘못 푼 부분이 뭔지 아이가 직접 찾아내도록 하는 거죠. 아이의 생각을 정리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과정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녀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재미나이가 잘못 푼 부분을 지적해 주니까 다시 오류를 수정해서 아주 잘 풀어줬어요. 심지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1차 그래프도 그려주네요. 두 번째 에러 케이스입니다. 틀린 답을 정답이라고 내뱉는 문제예요. 제가 방금 푼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유사한 문제를 잘 생성해 줬습니다. 기울기가 -4이고 점 2,5를 지나는 1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아이에게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아이가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답을 입력해줬어요. 그랬더니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 재미나이의 답변을 쭉 읽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미나이의 답변을 의심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확률에 기반해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정답이 100%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우선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아이한테도 이 점을 충분히 숙지시켜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풀이한 과정을 풀이 단계별로 끊어서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기울기가 -4인 1차 함수는 y는 -4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어. 여기에 점 2,-5를 대입하면 b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b는 3이야. 여기까지는 맞아? 이렇게 질문을 입력해 줬더니 다시 답변을 주는데 드디어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인공지능의 답변을 의심하고 아이의 풀이 과정을 입력해줘서 되물어줘야 해요.
제미나이 답변에서 의심이 드는 부분을 다시 질문해 줌으로써 더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정답지와 비교했을 때 다른 답, 틀린 답을 출력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교과서나 문제집의 정답지를 캡처해서 문제와 함께 입력해 준 다음에 생성형 AI에게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이게 정답이야. 이 정답을 참고해서 다시 풀어줘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종이 문제집에서 제시한 정답과 풀이 과정만으로는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충분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 돼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1:1 과외를 받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생성형 AI는 우리의 학습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수학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 학습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미래아이TV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